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여러분,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것 보셨죠? 이런 미사일을 SLBM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SLBM 발사가 확인시켜준 5가지 팩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금년 5월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이래 현재까지 11차례나 방사포 또는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리고 북한은 10월 2일 가장 핵무기다운 핵무기로 불리는 바로 SLBM을 시험 발사했고 성공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대화가 열렸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미국도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아예 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활동 재개, 그리고 SLBM 발사, 스톡홀름 핵대화의 결렬 등을 지켜보면서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5가지 팩트가 있다. 이 팩트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 사태가 확인시켜준 첫 번째 팩트는 북한이 앞으로는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뒤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배하는 활동들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유엔 결의 1695호 2006년에 채택이 되었죠. 이 결의를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안보리가 채택한 1874호를 보면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보면요,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한다 라는 것이 골자이자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작년 신년사를 통해서 평화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하노이, 판문점 등을 다니면서 10차례나 정상회담을 했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정상들을 만나 악수를 하고 사진 찍기를 하는 동안에도 북한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고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배하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계속했고 신형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한박도에는 새로운 군사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공세를 펼치지만 뒤로는 합의를 위배하고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확인된 팩터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된 팩터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 방사포 발사들을 통해서 5가지 신종 공격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 또 초대형 방사포, 또 확산탄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북한이 러시아가 만든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산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SLBM 발사를 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신종 무기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특별히 제작한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말이 탄도미사일이지 이 이스칸데르는 공중에서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운 특별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북한에 제공했거나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자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발사되는 미사일의 방향과 거리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하는 것이 유효 고도가 15km에 불과한 팩 시스템, 그리고 지금 미군이 운용하고는 있지만 방해 세력들 때문에 기지가 정상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성주의 사드 미사일이 전부입니다. 이것들을 감안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파워들을 감안한다면 이미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압도적인 공격 능력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확인된 팩트는 북한이 대남 전략의 핵심적 목표로서 여전히
동맹해체를 통한 적화 통일 여건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많은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들이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또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으로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ICBM은 8,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그런 미사일을 말하죠. 근데 이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다면 가까이에 있는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SLBM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지만 잠수함을 미국 가까이에 출항시켜서 거기에서 발사한다면 SLBM으로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이 굳이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개발에 광분해 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미사일들이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협상용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를 원하고 또 가급적 많은 엄청난 핵 능력들을 갖춤으로써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여전히 핵 보유국 지위로 남게 된다는 것,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ICBM이나 SLBM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정당한 자위수단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무기들이죠.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우리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소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 취약성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어적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북한이 괌도와 미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미국에 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이 강대국 미국과 핵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전략가들은 이런 북한의 핵게임을 계산된 광기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가장 미친 척 하지만 사실은 가장 계산적인 행동이다, 이런 의미죠.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당랑거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마귀 하나가 마차의 길을 막고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큰 나라일지라도 저 나라와 잘못 관계를 가지면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이런 게임을 벼랑끝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통해서 미국 여론을 흔들고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수정주의 노선, 즉 친북, 친중, 탈미, 반일, 이런 대외 기조에 진저리를 내고 있는 미국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자기들의 정부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의 핵공격 위협까지 받아야 하느냐. 북한의 이 전략은 이미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는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만들고 SL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 여론을 흔들고 한미동맹을 흔들어서 한반도 적화 통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집요한 SLBM, ICBM 개발을 통해서 북한의 이러한 의도가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된 팩트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망령입니다. 이 망령이 여전히 한반도를 떠돌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골자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모든 위협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의 골자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은 영구 중단이 되어야 하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도 철폐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요구를 하기만 하면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하고 한미동맹도 해체해야 할지 모릅니다.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모든 위협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남북 간, 미북 간 합의들이 맺어졌고 성명이 나왔죠. 그러나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하노이 미북 공동성명 그 어떤 곳에서도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용어들은 영어로는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한국말로는 한반도 비핵화. 그러나 이것이 북한으로 가면 조선반도 비핵화로 번역이 되는 사실상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를 앞세우고 bad small deal, 즉 나쁜 부분적 핵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집착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능력의 일부만 양보하고 그 대신 얻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얻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bad small deal, 나쁜 부분적 합의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은 북한의 핵 보유 상태가 여전히 남기 때문에 가짜 비핵화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스톡홀름 실무 대화를 결렬시키면서 여전히 이 bad small deal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북한의 가짜 비핵화 요구를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가짜 비핵화를 수용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10월 5일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된 것도 역시 미국이 가짜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죠.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요구를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그 직후에 북한의 주 유엔 대사인 김성 대사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자위적 수단에 대해서 안보리가 문제 삼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이 역시 조선반도 비핵화의 논리입니다.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협들이 먼저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가 이런저런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저희가 합의한 네 번째의 팩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확인된 팩트는 북핵 문제가 이렇듯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취했어야 마땅할 조치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활동 이런 것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냐고 따지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SLBM을 발사한다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동맹 차원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대 억제를 강화하고 독자 차원에서는 삼축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서 우리 스스로도 대북 억제 능력을 갖추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축소지향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한미동맹의 마지막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전작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연일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말도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와는 다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북한의 구미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의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장관은 연일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박도가 원래 북한 땅이었다라고도 했고 북한의 SLBM 발사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적으로 금지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합의 위배가 아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북한이 서울에 포격을 가하거나 백령도를 기습 강점하거나 후방 테러를 가해도 합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나 우리 국방부를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모두 핵 전문가가 되어서 북핵 문제 대책을 세우는데 나서야 할 판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미 대사 관저 침입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나름 국가와 사회를 위한다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대사관을 침범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첫째, 미국 대사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대사관, 대사관저를 침범하는 것은 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대상이 바로 대사관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들도 침범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실용주의적, 상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국수주의자로 알려졌던 나카소네 수상이 1980년 취임을 하자마자 미국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수상이 미국제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가 얼마나 더 잘 팔리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상호주의적,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대학생 여러분도 여러분의 은행에 유념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